최근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관련 경험이 없는 문과 출신 지원자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단연 SOP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ey, what's up? Jenny's here. 네, 오늘은 제가 DM, Gmail,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SOP 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SOP를 쓰셨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람들의 SOP와 데이터 분석 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SOP의 방향이 약간 결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석사나 박사를 했을 때 수학 과목을 공부한 걸 기반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쓰는 게 SOP의 일반적인 단락이라면 데이터 분석 석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데이터 분석 석사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SOP도 다 모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한 편이면 SOP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들의 석사 SOP는 어떤 식으로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틀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SOP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SOP를 처음 쓰기 전에 방향이 너무 안 잡혀서 주변 지인들한테 SOP 샘플이 없냐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를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마침 제 친구의 지인들이 되게 유명한 유학원에서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들이 SOP 샘플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너무 진부한 SOP가 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SOP를 쓰기 전에 샘플은 딱 3번만 봐라. 그리고 나서 나의 이야기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의 SOP를 그때부터 천천히 조금 비교하기 시작해라. 다른 사람의 SOP 보지 말고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먼저 써놓고 틀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SOP에 없는 내용을 그 틀 안에서 좀 껴넣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링 하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분석 석사 SOP 샘플을 3개 정도를 읽고 저만의 SOP를 작성을 했습니다. SOP는 Statements of Purpose라고 학업 계획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나 공부를 바탕으로 이 학교에서 어떤 학업을 하고 싶으며 어떻게 내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일종의 계획서예요. SOP에는 뭘 담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 어떻게 흥미를 느꼈는지,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경험이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담은 게 학업 계획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논문 활동을 했다던가 연구 결과가 있다던가 뭐 리서치를 했다던가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뭐 사업을 했다던가 일한 경험이 있다던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 학교와 나의 공통점을 꼭 쓰셔야 돼요. 이 학교가 원하는 이제 학생상이 있어요. 이 상에 이 학생이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부합하지가 않으면 중간에 학생들이 그만둘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공통점, 이 학교와 나와의 공통점을 꼭 서술하셔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이 학교에서 뽑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제 SOP를 공개하면서 차근차근히 왜 이 문단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문과 출신의 데이터 분석 석사생들은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합격이 가능한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크게 이렇게 3가지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석사에 지원을 하세요. 예를 들어 뭐 수학 통계를 배우다가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이나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다가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오는 경우, 특정 분야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오는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같은 문과 출신의
여러분들은 어디 분야에 속하게 되냐면 바로 이 초록색 분야에 속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케팅과 미디어를 전공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툴을 배워서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어필해야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도메인 놀리지. 내가 얼마나 이 미디어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마케팅 분야에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를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데이터 분석가들의 그 도메인 놀리지가 너무나 중요하냐, 어떤 데이터가 중요하고 어떤 데이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1차적으로 가공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 도메인 놀리지가 사용이 됩니다. 제가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면 이 10가지의 데이터 중에서 이 4가지의 데이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6가지만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 라고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메인 놀리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도메인 놀리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딥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가들의 실력이 갈린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SOP에서 가장 어필해야 할 부분은 내가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 혹은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로 경험이 많아, 혹은 내가 수학에 관해서는 정말 끝내주게 잘해,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이 있다, 도메인 놀리지가 확실히 잡혀있고 이 도메인 놀리지를 데이터 분석이라는 툴을 배워서 활용하고 싶다, 이 부분을 어필해야 되는 게 바로 데이터 분석 석사 SOP의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SOP 제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마지막 두 문단을 찬찬히 보면서 어떤 점을 어필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이 커네티컬 프로그램이 나한테 정말로 큰 기회를 줄 것 같다. My Marketing New Media Domain Knowledge, 여기 나오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케팅이나 뉴 미디어 도메인 놀리지가 데이터 분석 툴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걸 내가 원하고 있다, 이걸 가장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세 줄은 뭐냐면, 그런데 왜 이 학교여야만 하는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유콘 학교의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다른 학교와 달리 어떤 수업들이 있었냐면 마케팅 아날리틱이나 소셜 미디어 아날리틱, 뉴 미디어 아날리틱이라는 강의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저의 분야와 맞는 수업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의 공통점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뉴미디어 마케팅 아날리틱을 배우고 싶은데 이 수업이 이 학교에는 유일하게 있었던 거죠. 유일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중에 이 학교가 이러한 수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점을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이런 수업들 때문에 내가 너네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 너네 학교는 내 도메인 놀리지를 어떻게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학교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5문장이지만 제 목표가 확실히 드러난 마지막 단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을 해서 내가 어떠한 거를 기여를 할 수 있고 커리어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마지막 문단에 썼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이 두 문단을 심사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 앞에 4문단을 쓴 거거든요. 일단 결론 문단을 먼저 쓰고 싶겠어요. 첫 번째 문단 가기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일반 석사분들의 SOP의 구성 방식은 두 번째 문단에 Education Background 쓰고요. 그 다음에 Work Experience 쓰고요. 이 석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3문단으로 구성을 해요. 근데 저는 Work Experience가 좀 약해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첫 번째로 Education Background,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왜 데이터 분석 석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이 석사를 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게 데이터 분석가들의 석사에서는 어떻게 내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내가 한번 배워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석사를 가게 됐어 라는 약간 문장의 플로우가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에 가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도 제가 가장 많이 어필한 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야를 좀 합쳐서 소논문을 쓴다던가 마지막 졸업 논문을 쓴다던가 이런 활동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런 도메인 놀리지에 너무 관심이 있었고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왔어 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을 끝나고 나서 세 번째 문단은 첫 번째 단어가 however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에서 나 뉴미디어와, 원래 나는 뉴미디어와 마케팅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였어.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겨. 근데 이 의문점이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갖게 돼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배워봤어. 이게 4문단까지예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제 Q&A 영상에 나와요. DS 스쿨에서 데이터 분석을 좀 배운다던가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들었던 선의수 과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SQL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데이터 분석이 뉴미디어와 마케팅의 접목이 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클 것 같아. 근데 내가 혼자 배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석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마지막 문단까지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문단을 썼어요. 결론을 먼저 쓰고 본론을 쓰고 첫 문단으로 간 거죠. 첫 번째 문단은 제 SOP 첨삭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첫 문단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는 되게 고칠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단만큼은 되게 잘 썼다. 뭔가 의지가 드러난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뭔가 어필할 게 적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work experience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남들보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단을 저만의 방식으로 과감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캠퍼스에 지원자가 1000명이 넘었었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50명이에요. 나머지 950명이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정말 뛰어나고 work experience도 되게 빵빵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나를 뽑았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 첫 문단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첫 문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커리어 골이라는 걸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어. 나의 직업적 목표는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야. 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택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어필을 했어요.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규가 한 말을 인용을 해서 첫 문단을 시작을 했어요. 이 작가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 잠수함 속 토끼라는 말을 남겼어요. 잠수함이 만들어진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잠수함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토끼가 이 산소가 없어지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끼가 산소가 되게 부족해지면 막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 속에 있는 이제 병사들이 토끼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잠수함 속에 뭔가 산소가 부족하구나 해서 잠수함을 바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일화를 이제 저의 커리어 골이랑 연결을 시켰어요. 이 잠수함을 저는 이 사회라고 가정을 했고 토끼를 저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 사회 속에서 되게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어떤 사회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최종 커리어 골은 뭐냐면 이런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라던가 왜 이런 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사회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깊게 이해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 이게 나의 커리어 골이다 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문단을 썼는데 이 첫 문단 내용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와 가장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데이터 분석 석사 Q&A SOP 편을 마쳤는데요. 이 SOP를 사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고민을 조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셨냐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용기를 내서 이 SOP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